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 노출 이틀 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셈인데 총선을 앞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잇따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 계파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추격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도 이어져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갈등 노출 이틀 만에 만난 건데요. 만남 뒤에 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보자 어깨를 툭 쳤고 한 위원장은 웃으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결정하자 한 위원장도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합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고 시장 상인들과 만나는 내내 한 위원장은 곁에 자리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바로바로 다 지원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엔 대통령실과 당, 정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전용 열차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짓 열차 안에서도 점검 현장에서도 공천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 대응 방안 등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 4월 10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대통령과도 변함없는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등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에 당정이 함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봉합이나 화해라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국면이 조기에 수습됐지만 뇌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공천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양측은 언제든지 다시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희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비대위 사이 더 큰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인식에도 근본적인 갈등 요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용산이 제대로 풀지 않고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거란 주장이 여전합니다. 이건 심각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그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당내에선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촉발된 표면적 원인은 한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공개 지지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출구를 찾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인물 역시 김 비대위원인 만큼
위원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사천 논란을 잠재우고 더 큰 파국을 막자는 겁니다. 공천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 현장을 누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홀가분하게 바로 내려놓고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을 옹호하는 쪽에선 왜 애꿎은 곳에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출마 발표는 인천 계양을 도전 의사를 밝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도부 교감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유독 한쪽만 문제인 듯 몰아가선 안 된다는 반박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물러나게 하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그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에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정 사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여당 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건 본격화한 공천 심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역 물갈이를 위한 여론조사와 전략공천 기준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심과 한심 가운데 공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눈치 싸움을 벌이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찾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당무 개입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화마로 소중한 일터를 잃은 상인들이 울분을 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정작 대통령이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우리 저희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도 안 먹고 안 먹고 그냥 가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삼았다며 정치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서천 특화시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어떻게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합니까? 화재 현장을 화해 현장으로 활용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등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을 집중 부각한 겁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구도로 치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합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공세 고비를 당분간 더 바짝 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 재정립에 속도를 낼 경우 중도와 부동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피해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화재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인근 상가 1층에서 상인 대표들과 직접 만나 거듭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정쟁화하는 민주당 특유의 DNA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보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보세는 화재로 생긴 잔해물 처리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각종 시설물의 응급복구에 사용됩니다. 양이원영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집안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계파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명을에 총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양기대 의원 측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친명 비례대표의 비명 지역구 공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대표적 친명 인사로 꼽히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한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 중원구를 정조준했고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지역을 바꾼 건 선당 후사가 아닌 선사 후사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6명 가운데 현재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을 상대로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모두 6명. 비례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며 같은 당 현역 의원 지역구는 피한다는 그동안의 관례가 깨졌습니다. 권리당원의 지지가 당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일부러 비명계 지역구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딴 탈당에 이어 다시 내분이 고조될 조짐마저 보이자 지도부는 단합과 존중을 강조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컷오프 수준의 감산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임박해지면서 계파 갈등을 넘어 제3지대로 이탈하는 의원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0명 가운데 69%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였습니다.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거의 반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론과 소통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 지난해 걸은 신년 기자회견을 올해는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 26%였습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권 등판이 지지 정당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유권자는 40%였습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 이후 여당 지지율은 다소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초년병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54%는 영향이 없는 편이라고 답했지만 39%는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에서만 한 위원장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20대와 40대에선 각각 25%와 2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57%,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의 68%는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했지만 나머지 그룹에선 영향이 없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한 위원장의 등장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세를 유지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신당이 모두 나설 경우 어느 당에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 민주당의 28%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4% 지지를 얻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따로 물었더니 국민의힘 25%, 민주당 27%로 비슷하게 나왔고 개혁신당은 9%, 새로운 미래는 4%였습니다. 두 자릿수 득표가 예상된다는 2주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선 제3지대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극발 냉동고 한파가 절정에 달하며 어제 서울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보다도 추웠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강타한 출근길. 도심은 하루 만에 영하 20도의 냉동고처럼 변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시민들은 겹겹이 옷을 입고 장갑과 목도리, 모자로 무장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한파의 대명사인 러시아 모스크바와 베이징보다도 추웠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남하하는 북극 한기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동쪽으로 확장한 영하 40도 북극 한기의 영향권에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보다는 남북 순환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 영역들이 유입되는 구조를 이례적으로 강력한 한파에 서울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세 번째 단계로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동파를 막으려면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두거나 계량기 내부에 보온재를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북극발 한파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극 한파가 절정에 이르며 제주에도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제주공항은 폭설과 강한 바람에 항공기 40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면서 2만여 명이 제주도에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도에 사는 주민들도 종일 내린 눈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공항이 몰아친 눈보라에 갇혔습니다. 제설차들이 바쁘게 활주로와 유도로에 쌓인 눈과 모래를 치웁니다. 제주공항은 제설 작업으로 오전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전 결항을 포함해 제주공항 출도작 항공편 수백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항공기가 뜨지 못하자 2만여 명이 꼼짝없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공항 대기실은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빨라야 목요일 항공권이 최선입니다. 비행기를 다시 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일 거도 없고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 거를 이제 예매를 한 상태예요. 겨울에도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제주 해안 지역에도 밤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체감 기온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강추위에
도로가 얼어 출근길 시민들은 버스를 택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각자 알아서 버스 타고 가기로 했어요. 대설경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에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천백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풍과 폭설 때문에 건물 외벽이 날리거나 눈길 교통사고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수요일 새벽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시설물 안전과 교통사고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지월리에 있는 화물 운반대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주변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새벽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불을 피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를 고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통로 위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며 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다른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얻어 숨진 고 이선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꼭 일주일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당시 경찰 내부 수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을 빌미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보증금 1억 원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수원구치소를 나선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서 모두 드러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류현진 선수를 압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공동공갈은 2명 이상이 위력을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경찰은 김하성 선수의 전 에이전트 팀장 A씨가 임 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환자의 요청에도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촬영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아이 수술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시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뭐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6명이 숨지고 전기 공급도 끊어졌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포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2의 도시 하루키우 아파트 단지에도 포탄이 떨어져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Ми встигли спуститися в укриття і попали в спортивний комплекс і волною зацепило наш будинок. Повибивало всі вікна.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은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22만 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We will support Ukraine with the systems and the weapons and the ammunition they need to prevail as a sovereign independent country because we cannot allow President Putin to win in Ukraine. 포탄 생산은 프랑스와 독일 업체가 담당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1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30만 발을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약의 초도 물량은 내년에나 공급될 전망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탄약 부족을 당장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호남과 충청 지방에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이른바 습설인데요.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이틀 내내 쉴 새 없이 쏟아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동이 트자마자 빗자루와 넉가래로 밤새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길이 얼어붙어 행여나 넘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넘어지면 안 좋지. 왜냐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 힘이 없잖아, 다리가.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죠.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쉼없이 달리며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빙판길에 눈보라까지 겹쳐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계속된 폭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이 지속해서 내리면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무너질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많은 눈에 강한 바람, 높은 파도까지 겹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 운항도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또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 성삼재 등 산간도로와 무등산, 월출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전라남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추위에도 소독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시설들이 동파가 되거나 얼어서 작동이 안 되니까 AI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그 부분 지역들을 좀 점검 잘해요. 많은 눈도 문제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 시장이 난 큰 불로 점포 220여 곳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건물 1층에 있는 한 상점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일어납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밤 늦은 시각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온 시장 상인들은 삶의 터전이 불에 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산동이고 활어를 이제 살려야 되다 보니까 액화산소통이나 그게 이제 열에 의해서 막 빵빵 터지니까 거기 근처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불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고 무려 9시간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불이 처음 난 거로 추정되는 상점 앞입니다. 화재 여파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담벼락도 무너져 내렸고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설 대목을 고작 2주 정도 앞두고 벌어진 황망한 상황. 앞일이 막막한 상인들은 그저 한숨만 내쉽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딱 명절이 2번이잖아요. 설 명절이 제일 바빠요. 근데 이렇게 불나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어떻게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밖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한 거로 확인됐지만 화재 초기부터 발화 지점에 제대로 분사됐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이 빠르게 번지고 진화도 오래 걸린 이유로는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꼽혔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건물 구조가 조립식 판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점포 한 곳당 긴급 재구호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상인들이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둔 시민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착공 3년이 넘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목 한쪽에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바로 옆은 이슬람 사원을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돼지머리를 둔 행동이 공사를 직접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처음부터 이건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비난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행동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꺼리는 등 업무 방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무혐의 판정 났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가 혹은 돼지머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혐오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위가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나사 부품을 설계보다 적게 설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대립 속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제대로 된 타협도 화해도 없이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월 24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학교를 찾아 청년과의 소통을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한 위원장은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군부대를 찾아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년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에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이사단을 방문하고 예비군 1년 단축과 장병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집권 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의 구속 여부도 나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치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신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세부 산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공사비 증액 문제로 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기간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늘었고 입주 시기도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올해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제2의 둔촌주공 사태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대조 1구역은 조합이 시공사에 1년치 공사비 5,8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자체의 벽두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서초 방배 삼익아파트 등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공사비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단가 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물가 변동이 반영돼야 할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율이 아닌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을 적용해 건설공사 물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조합총회에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계약 이후에 주요 자재에 대한 물가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 체결은 현장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 공제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와 고용 등 국내 콘텐츠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작가와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를 넘거나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 판매업체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1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심사 과정에 간접 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 96.7%, 여성은 3.2%대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에 관련 없이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해왔던 그런 영업 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그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행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전에 해외 베팅 사이트들은 일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예상했습니다. 조별리그 3라운드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고 우리는 비겼는데 우승 후보 1순위는 여전히 일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회 시작 전과 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현재 아시안컵 우승팀 예상 배당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승 후보 1위와 2위는 여전히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3.5배에서 2.75배로 우승 배당률이 20%가량 낮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5배에서 4.5배로 10%쯤 낮아졌습니다. 이라크에 진 일본의 우승 확률이 요르단과 비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변한 것입니다. 이란과 호주, 사우디는 우승 배당률이 8배로 같았지만 이란은 6.5배로 낮아졌고 호주가 7배, 그리고 사우디는 10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란과 호주의 전력은 예상보다 조금 강하고 사우디는 예상보다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의 우승 배당은 10배로 변함이 없었고 일본을 이긴 이라크는 대회전 26배에서 15배로 배당률이 크게 줄어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했습니다. 배팅 사이트 배당률은 데이터와 팬들의 실제 배팅이 반영되는 만큼 가능성을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패한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것처럼 토너먼트의 본격적인 승부는 16강부터입니다. 단판 승부인 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 이제 또 잘 회복하고 준비해서 토너먼트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바노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어낼 것인지 그 가능성은 토너먼트의 본격 시작인 16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야판 치페덴이 임기 5년의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치페덴 감독은 어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원들과 친밀함이 생겨 음악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우 기쁘며 앞으로 서울시향과 할 많은 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북극 한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8도, 대관령 영하 19.5도, 춘천 영하 1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7도 정도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부에 최고 10cm, 충남 서해안에 최고 5cm, 제주 산간에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폭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